자, 14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김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형. 야간 근무할 때마다 라디오처럼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97년생 남자, 반도체 관련 3조 2교대 약 5년차 직장인입니다. 50인 정도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제 고민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이직해야 되는가에 관해서입니다. 제 스펙은 전문대 졸업 기능사 2개입니다. 연봉은 19년도 세전 2780, 20년도 세전 3040, 21년도 세전 3140, 22년도 세전 3680, 23년도 세후 1에서 4개월 플러스 연말정산 1237만원으로 오르고 있긴 하지만 5에서 20년차 이후부터는 월급 차이가 거의 10에서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과급은 없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또래들에 비해서 월급 플러스 기숙사 제공이 좋아서 지원했지만 오래 다닐수록 월급의 상승폭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5년 정도만 돈 모으고 그만 다니자라고 생각하며 다녔는데 5년차쯤 되니 상황이 약간 이상해졌네요. 지금 제 상황은 제 명의의 집이 있지만 월세도 받고 있고 회사 기숙사 거주 중이며 회사 기숙사는 14평 일반 가정집이며 방 3개, 화장실 하나에 3명이서 거주 중입니다. 21년 10월쯤 2억 3천만원 빌라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은 5년 고정금리 3.9에서 4.1%, 이후 변동 25년으로 1억 6,100을 대출받았었으며 지금 대출받은 지 약 20개월이 지났고 원금은 1억 4,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금 16에서 17만원, 이자 48만원이 나가고 있으며 틈틈이 따로 원금을 따로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은 2억 3천만원짜리 빌라 한 채, 보증금 3천에 대출 1억 4,100만원, 6천만원은 모아둔 돈 사용, 미국 주식 2천만원, 국내 주식 50만원, 게임 아이템 500만원, 주식 예수금 420만원, 주택청약 400만원, 내 집 마련 400만원, 채권 200만원, 급여 통장 150만원, 합 4,120만원, 매달 들어오는 돈은 세후 250에서 270, 월세 63, 배당금 10만원, 게임 5에서 10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가 초봉이 높은 대신에 오래 다닐수록 메리트가 떨어지고 내 수준 스펙으로 지금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시간이 갈수록 월급 메리트가 없지만 기숙사가 나름 혜택이 좋아서 회사를 그만두기도 그렇고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지는데 대출 빚에 적금, 생활비, 보험, 카드값 등등 나름 저축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3조 2교대, 3조 2교대가 이거거든요. 뭐냐 하면 12시간 근무예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교대 근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 3조는 뭐냐 하면 조가 3개 있다는 거야. 3조가 뭐냐 하면 이제 주간조, 그리고 야간조, 비번조 이렇게 조가 3개 있어요. 그리고 주간조는 12시간이에요. 주간조는 12시간이고 잔업을 포함해서 12시간 근무, 야간조는 잔업 포함하면 12시간 근무. 그러니까 하루 근무가 뭐 잔업이 포함됐다는 가정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12시간. 비번조. 비번조는 휴식조입니다. 휴식 겸 대기조. 그럼 2교대는 뭐냐? 2교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24시간이잖아. 24시간 나누기 2 하면 돼요. 그럼 뭐겠어요? 12시간씩 교대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교대 시스템을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2교대, 3교대면 그냥 24 나누기 2, 24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 근무 시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24시간을 두 번 나누니까 12시간씩이죠. 그러니까 주간제 12시간, 야간제 12시간. 이해가 되죠?
그리고 쉬는 조, 비번조 해가지고 3조 2교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3조 2대 치고 근무하는 시간 대비 월급이 작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3교 2교대 치고 급여가 많이 작아요. 중소기업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돈 더 받아야 됩니다. 3조 2교대 치고는 돈 적습니다. 300만원 넘어야 되는데. 세후로 300만원 언저리거나 더 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일을 좀 오래 하셨네요. 굉장히 오래 하셨네. 근데 좀 궁금한 게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군대 문제는. 3조 2교 치고 많이 작아요. 뭐 그렇다고 다른 뭐 성과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똑값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오래 일한 걸 봤을 때는 근무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하기엔 편한 것 같아요. 작죠. 많이 작아요. 아, 지금 예비군이라고요? 아. 다른 데 한번 지원해 보시죠. 한 중견기업 정도 가면 한 340, 50 받으실 텐데, 세후 340, 50. 물론 그런 데 가면 일이 빡셀 수 있겠지만, 반도체 같은데, 반도체? 아까 그, 노광실이라고 했죠, 노광실. 노광실이 반도체 부품 확인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래 다녀도 메리트가 없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은 또 언제 어려울지 모르고. 자동차 부품요. 그러면 2차 벤더 가요, 2차 벤더. 네. 차라리 자동차 일하실 거면, 부품 일하실 거면 1차 벤더 쪽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럼 1차 벤더 돈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아, 이거 너무 적은데, 짱호진이. 그래도 너무 적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12시간씩 근무하잖아요. 아니, 최저시급해도 250원 더 넘어야지. 280원 돼야죠. 뭐, 근무 책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뭔가 떼먹는 것 같은데, 아니, 280 돼야 돼. 세후로 해도 280 돼야 돼. 한 달 20일 근무에 280 돼야 됩니다. 뭔가 안 맞습니다, 이거. 뭔가 수당을 계산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요즘에 시급이 올라와서 250은 그냥 넘어요. 12시간 근무 다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 뭔가 꼼수 부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제대로 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시급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돈 더 나와야 돼. 왜냐면 3조 2교 하면 특근도 들어가잖아. 주말에. 그리고 9,620원이라서 지금 시급이 9,620원 아닙니까? 망고수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최저시급 계산해도 세전 350 나와요. 1,500원 좀 이상한데? 시급 1,500원이면 더 나와야 되는데? 아니 좀 이상해. 300이 넘어야 되는데? 아니 시급이 통상 시급보다 800원 더 나오잖아. 아니 교대 근무 아니 교대 근무. 쥐야 밤낮을 일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도 짱어질이 그렇게 해도 조돈이 많이 안 된다니까요. 조돈이 많이 안 돼. 너무 적어요 이거. 너무 적어. 그리고 자동차 쪽 일하실 거면 차 2차 벤더 가는 게 낫습니다. 2차 벤더. 차라리 1차 벤더 주간 2교대나 주야 2교대는 게 나아요. 1차 벤더 쪽 가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넘거든요. 많이 준데 6천 가까이 되고. 아 그래도 적어요. 그래도 적어. 그래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근데 나는 왜 중소기업이 일하는지 모르겠어요. 김님. 나이 거린데 왜 중소기업 가가지고 일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나이가 차고 와서 일해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이래 급여가 작으면 젊은 사람들 일 안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돈도 작잖아.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말고는 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내가 봤을 때 근무자분들 아마 본인하고 비슷한 나이대가 별로 없을 거야. 나이 차신 분들 많을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숙사에 적어하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외곽에 있어요. 회사가 시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못 다니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 볼일 본다고 하면. 아니 주변 그 동기들이나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그런 얘기 안 해. 너 여기 왜 다녀? 어? 야 다른 사람도 중견기업 대기업 다니는데 여기 왜 다니냐고. 아 그런 것 같아 혜니. 내가 보니까 아 왜 월급이 적은지 알 것 같아. 기숙사 비용을 까버렸나 보네. 그러니까 본인이 기숙사 산 조건으로 다른 월급을 까버렸나 보네요. 손댔나 보네. 그래도 저건 작다 그래도. 차라리 자동차 쪽 1차 벤더나 완성차 좀 지원해 보시죠. 교대근무 경력이 있으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내봐야 돼. 나이가 참 못 내요. 나이가 어릴 때 중견 이상 지원해야 합니다. 나이 차 못 받아줘요. 차라리 나이가 깡패입니다. 님 교대근무 경력도 있으니까 출교 좋죠. 출교 좋죠. 네, 저건 좀 빼고 얘기할게요. 출교 좋으면 내보세요. 차라리 나이 어릴 때 좀 큰 물에 가서 일하고 나서 나이 먹고 뭐 중소기업 일하든가. 아니 왜 나이가 좀 많이 어린데 왜 중소 가서 이렇게 일을 해? 중소 나이 거의 줬어. 생산 라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조돈이 작다는 거 알 텐데요 사연자분. 근데 나는 왜 여기서 계속 이제 오래 일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급여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교대근무 일하다 보면 이것보다 뭐 복지나 근망이 좋은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사실 나이가 어릴 때 지원 많이 해봐야 돼. 나이가 어릴 때. 왜냐면 나이가 차게 되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그리고 교대근무 일한 경력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직 같은 거 지원할 때 교대근무 같은 거 경력 있는 사람 많이 뽑아요. 왜냐 아무래도 교대근무 적응 못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적응 못하고 그만둔 사람도 많단 말이야 아직까지. 근데 이 사람은 교대근무 오래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쉽게 간두지 않겠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평택 LG전자 채용 나왔는데 그런 거 한번 지원해 보시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약간 타성에 젖은 것 같아. 일은 그렇게 많이 안 힘든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이분이 별로 그렇게 많은 보수를 안 받고 일한 이유는 일단은 뭐 기숙사 방 하나 이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일이 그렇게 막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막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간에 근무하고 있죠. 지금 야간에 근무하고 내 방송 보고 있어. 이거 자체가 뭐냐면 야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바쁠 때는 바쁘지만 널널한 시간대도 많다는 거야. 지금 사연자분 지금 근무 시간인데 보고 있는 거잖아요. 바쁜 시간도 있겠지만 내 할 거 다 끝내면 널널한 시간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봐봐, 이 널널하다는 거야. 보통 생산직에서 이러고 있잖아요. 저렇게 뭐 음악 듣고 뭐 영상 보고 못해요. 못한다니까? 보통은 주간은 못해요. 왜냐면 관리자가 많아가지고 보면 뭐라 합니다. 한 소리 들어요. 야간에도 바쁜 라인도 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 선택을 해야 돼.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지원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나이 거리기 때문에. 97년생이면 아직 27이잖아. 교대근무 경력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꾸 지원해보면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왜 빌라를 영끌을 했어요? 빌라 영끌이죠, 이거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약간 좀 무리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다 빌라 영끌을 하게 된 건지. 왜냐, 이거 갚으려면 세월에 내월이잖아. 지금 월급으로 보면. 그 변동이냐, 변동. 변동은 뭐냐 하면 금리가 나중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5년 고정이나 하더라도 5년 끝나면 변동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난 좀 특이해, 이게. 빌라 영끌을, 젊은 나이 때 빌라 영끌을 한 3% 월세요. 근데 이자가 나가잖아, 봐봐. 63만원 월세를 받고 있지만 48만원 이자가 나가. 원금도 나가. 이거 거의 본전치기인데, 이거? 아니, 63만 아까 월세 받는다고 했는데, 보면, 월세 있거든요? 월세를 받는데, 원금 이자 내고 나면 거의 본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금리가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간다니까. 이제 5년 끝날 거 아니야, 곧 있으면. 5년이면 2026년. 그때 이제 요 변동이 바뀌겠네요. 글쎄, 이거 뭔가 받는다고 생각되지 않는데, 이게. 아, 뭔가 이상하다, 이게. 아, 뭐, 이거 본인 생각이니까 거의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네요, 이 사연자분이. 뭐, 본인이 뭐 한다고 하니까. 그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아니, 본인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의지가 중요해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변화를 좀 싫어하는 사람 같아요. 내 느낌은. 자, 여기 보시면, 경기가 해서 안 좋아지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가장 밑에서 일하는 중소기업이에요. 가장 이제, 최끝단에 있는 중소기업.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 다닐수록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하면 오래 다닐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원래 생산직이 오래 다닐수록 메리트가 많아야 되는 건데, 메리트가 많은 게 장점이잖아요. 근데, 오래 다닐수록 메리트가 없다는 것은, 오래 다닐 만한 이유가 없다는 그 말이 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근데 왜 오래 다닐 이유가 없냐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직원들 월급이나 복지를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려주지 못해요. 그리고 나는 저 빌라가 좀 살짝 위험하기도 해요. 25년 납입 조건이면 25년 동안 저걸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당장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숙사 혜택이 좋다는 건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기숙사 혜택이 좋다는 게. 기숙사는 웬만한 회사면 좀 규모가 있는 회사고 좀 외지에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건데. 자, 일단 잘 들으세요. 내 수준 스펙으로 지금 월급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 월급은 이 정도 월급은 다 줄 수 있어. 단지 그런 거죠. 지금 회사만큼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잘 오래 다닐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내가 보니까 약간 고집이 있어가지고 옮길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내 느낌은 그래요. 근데 본인이 좋으면 옮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분이 내가 봤을 때 보통 20대하고 너무 달라요. 보통이 저 나이 때 20대하고 달라요. 보통 20대라고 하면 보통 이런 돈 받으면 부모 여기보다 돈 더 많이 주는 데 없을까요? 중견기업 안 될까요? 대기업 안 될까요? 아까 그 친구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보통 약간 진취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아 여기서 1급 받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옵니다. 어? 부모님 뭐 좀 대기업 중견기업 뚫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저 나이 때. 근데 아까 앞전에 그분하고는 좀 배치된 사연이에요 이게. 제가 20대들 이제 그 생산직 관련 사연 많이 받았잖아요.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한 2, 300개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지금 사연자분 얘기는 좀 특이합니다 이게. 많이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거야. 급여적인 문제가 아니면 만족하는 거예요. 급여적인 문제가 아니면. 근데 내가 봤을 때 꼭 만족할 만한 정도의 어떤 복지나 뭐 어떤 회사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만족하는 것 같아. 일단 돈을 생각하면 이직하는 게 맞고요. 돈과 시기를 생각한다면 이직하는 게 맞는데 본인이 그런 이직이 두렵다고 하면 뭐 본인이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고 타지에서 적응하는 게 어렵다. 싫다고 하면 여기 계시는 게 좋아요. 물론 저 기숙사 때문에 돈이 굳는 것도 있어요. 기숙사 때문에 뭐 혹시 밥은 줍니까? 기숙사에? 혹시 밥은 줘요? 가정집이면 뭐 김치나 뭐 사장님이 뭐 밥 해 먹으라고 김치나 아니면 밥 같은 거 해놓을 수도 있잖아. 국이나. 가정집이라면. 그럼 가정집이라는 거 내가 봤을 때 그런 거네. 공장에 딸린 가정집 같은데 보통 그런 거 있어요. 뭐냐면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공장 같은 데 가보면 가정집을 약간 개조해가지고 공장처럼 만든 데가 있어요. 가정집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퇴근하고 나면 바로 이제 공장 2층으로 올라가는 2층이 가정집처럼 돼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 드는데 왜 보면 좀 공단 중에 큰 공단 말고 약간 허름한 공단 가보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공장을 이제 공장하고 집하고 좀 연결돼가지고 공장하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퇴근하면 바로 이제 바로 공장이에요. 공장에서 이제 입구 쭉 나와가지고 그냥 가정집이에요. 아, 밥 같은 건 안 줍니까? 밥? 밥이나 그런 건 내가 사 먹어야 돼요? 아, 통후버 데리러 온다고요? 아, 뭐 식사 같은 거 제공해 주는 건 없고요. 그냥 밥은 내가 알아서 해 먹어야 되고. 아, 제가 보니까 그거야. 이 생활에 적응했어. 내가 봤을 때 못 옮깁니다. 사연자 보니까 못 옮겨. 어. 말은 저렇게 하지 마봐. 굉장히 미련과 핑계가 많아요. 어. 전부 제공이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 그래요. 뭔가 내일만 뭐 문제 없으면 딱히 타치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일이 약간 풀이한 것 같아요. 왜냐면 중소기업 오히려 있잖아요. 공장 가보면 막 일을 빡세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숙달이 되면 별로 타치를 안 하는 곳이 있어요.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프리스타일을 놔두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킴님 일하는 작업한 게 약간 프리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 자동차 공장이 굉장히 빡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쥐야 밥 스마트폰 만지고 내 방송 듣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 작업 환경이 굉장히 있잖아요. 내일만 똑바로 하면 뭐 폰을 만지든 뭐든 신경 안 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작업 환경이거든요, 여러분. 일반 공장에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들어요. 일반 공장 가보면 폰 만지면 바로 조장이 뭐 와가지고 쌍욕을 박아버려요, 그냥.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서 아니, 폰을 압수해 갑니다. 보통 1차 밴드 이런 큰 공장 가면 큰 공장 가면 좀 군기도 심하고요. 알력도 심해요. 텃세도 좀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돈도 돈이지만 내가 봤을 때 딴 데 가면 적응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공장이 왜 좋은 공장 가도 이직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만둔 이유가 뭐냐면 터스나 이제 그 적응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 공장이 좀 널널한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일하는 곳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생산 라인 가버리면 거기는 이제 돈은 더 주겠지만 복지는 좋겠지만 그만큼 일을 빡빡하게 돌리고 수량 압박하고 뭐 기계도 다르고 일하는 사람 다르고 하니까 그거 적응하는 거. 그 부담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님 못 옮길 것 같아요. 네, 못 옮길 것 같아. 뭔가 공장 생활에 뭔가 최적화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옮기려면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감성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본인 공장 생활이 뭔가 이 돈 말고 딱히 불만이 없으면 그냥 다니세요. 다니십시오.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님이 여기서 가감면 결과를 내려가지고 뭐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데 자리가 나면 어떻게든 지원해서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은 크게 못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 가더라도 기숙사 제공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거기 적응 문제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님이 여기 인천 사람이죠. 이 빌라도 인천에 구했잖아. 그러니까 인천을 벗어나기 또 싫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왠지 타지 생활하면 또 적응 문제도 있고. 아, 서울이에요? 근데 대기업이 보통 있잖아요. 뭐 인천에도 있지만 대부분 충청도나 경상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가야 돼. 지원한다고 치면. 물론 인천에도 자리가 나긴 한데 자리가 잘 안 나죠. 음, 그러면 밑에 지방 내려가면 더 적응하기 힘들 테고. 본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잘 들으세요. 님이 여기서 나이가 차게 되면 더 이상 옮기지 못합니다. 옮기고 싶어도 옮길 만한 어떤 여력이 안 돼요. 여기서 나이가 좀 더 한 3, 4년 지나가지고 이제 나이 30이 지나가 버리면 그때 가서는 옮기기 더 힘들 겁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이직하기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좀 여기서 뭔가 좀 비약적으로 옮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님 난 그런 우려도 있어. 뭐냐 하면 님이 설령 다른 데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적응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작업 환경이 너무 특이해요. 님이 일하는 데가 일반적인 생산직 환경하고 좀 다른 것 같아. 님이 이미 여기에 오랜 시간 적응을 해버렸고. 왜냐하면 이미 님이 이 생활에 너무 최적화 시켜버렸어요. 내가 볼 때 님이 그걸 포기할 만큼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사람일 것 같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잡아. 보통 이직을 하겠다고 하면 이런 이런 핑계거리 되면 안 돼요. 근데 보면 이직을 하겠다는 사람 치고 핑계거리 너무 많아. 내 수준 스펙으로 치고 월급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시간이 가서 월급 에디터 기술사 나는 혜택이 줬다. 뭐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계속 다니란 얘기 아니야. 마음 옮기고 싶지만 여기에서 선뜻 발 떨어지지 않는다. 그거 아세요? 굉장히 이직을 하겠다는 사람 마인드 치고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내가 그동안 이직 관련 사연 정말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보통 막 그런 거야. 뭐
아, 여기 다니면 다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옮기는 낫겠죠? 그럼 여기서 옮기려면 어떻게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 스펙으로 갈 만한 기업이 있을까? 보통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올해 다행히 그렇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뭐 메리트가 없는 것도 아니고 혜택도 좋고, 어. 이거 핑계거리 많습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님 이직을 못할 사람 같아,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가는 걸 가겠다고 하면, 가는 걸 길게 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가세요. 군소리 안 하고 가세요. 난 이미 이 생활에 적응해서 다른 데서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회사 일하면서 특별한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 보니까. 일하면서 뭐 사람과의 스트레스나 일적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것 같아. 왜냐하면 만약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사연 속에 나왔겠죠. 등장했겠죠. 근데 이미 다닐 만큼 다녀서 뭐 딱히 뭐 본인한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없을 테고. 왜냐면 다닌 지가 5년 됐잖아요, 벌써. 5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는 이제 웬만큼 다 숙달을 했고, 회사 사람들하고도 별로 그렇게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보통 중소기업이면 이제 얼굴 다 알거든요. 누가 누군지 다 안단 말입니다. 인사도 하고. 어색할 것도 없어요. 직원 수가 뻔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여기서 이 회사를 오래 다녀가지고 차라리 직급을 좀 올려요. 그게 낫겠네, 차라리. 반장을 단다거나. 회사에서 차라리 능력 인정받아가지고 급여를 올리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 옮기지 못한다면. 난 솔직히 말해서 기숙사 혜택이 많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네, 솔직히 말해서. 기숙사는 혜택이 아닌데, 그냥 회사의 그냥 기본적인 복지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다른 데 왜 적응 못할 것 같은지 아세요? 다른 데 가면 기숙사 적응해야 되고, 그 기숙사가 뭐 아까 보니까 방 한 칸은 본인 마음대로 쓰는 것 같더만. 여기 보면, 자, 이런 것이 없긴 해요. 여기 보면 적어 놓은 게, 방 하나 3명이 쓴다는 건 1인당 방 하나씩 돌아간다는 거잖아. 근데 이게 다른 곳 가도 그렇진 않아요. 다른 곳 가도 그렇지 않아. 그리고 본인이 밥 해먹은 경험이 없다는 얘기잖아. 밥을 준다는 얘기는 내 혼자서 밥 해먹은 기억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해먹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알아서 다 챙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님 보니까 굉장히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본인 여기서 급여에 대한 불만이 있고 뭔가 비전을 봤을 경우에 내가 별로 그렇게 좀 만족하지 못하다 싶으면 지금 다른 데 지원해요. 나이가 어릴 때, 한 살 어릴 때 지원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 생활이 별로 그렇게 불만도 없고 나키 뭐 만족하고 있다. 내가 돈만 적겠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연자분이 좀 우유부단해요. 선택장애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본인한테 맡길게요. 뭔가 보통의 어떤 이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본인은. 보통 제가 이직 관련 사연을 받으면 이직을 받는 분들 마인드는 보통 회사의 마음이 떠났어요. 보장 다 받습니다.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저는 사연을 보내요. 근데 이분은 떠난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직 사연도 잘 흔하지 않거든요. 판단은 본인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 다 들으세요, 임님. 이직을 하겠다 마음먹었으면 회사에 뭐 좋은 게 이런 거 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이직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다 따지면 이직 못합니다. 님처럼 막 여기에 좋은 게 있고 혜택이 이런 거 따지면 이직 못해요.
그런 걸 감안하고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직 못할 사람에 딱 얘기했냐면, 뭐 이직을 하는데 여기는 뭐 괜찮은 게 있고 혜택이 있고 뭐 기숙사비 지원되고 이런 걸 따지니까 이직 못한다는 거예요.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런 건 제껴놓는 겁니다. 왜냐? 내가 다른 걸 포기해도 뭔가 그 직장이 가면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빌라 때문에 이직 못할 것 같아요. 빌라 때문에. 빌라가 없었으면 이직이 좀 자유로웠을 텐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이직이 또 바로 안 되면 수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좀 20대 보통 분들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진짜 많이 달라. 네,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각 잘 하십시오. 뭐 제가 해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뭐 본인이 정말 좋은데 들어갈 거 아니라면 저는 여기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곳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직을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일을 10년, 20년 했는데 월급이 10만 원, 2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면 메리트가 없는 거잖아요. 보통 중견기업, 대기업 생산직 가면 10년, 20년 하면 연봉이 8천만 원, 1억 정도 되는데 자동차 2차 벤더 같은 데에서 일을 하면 한 10년 일하면 7천만 원 넘거든요. 경력 쌓이고 하면.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올려줘요. 20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자 직급 넘어갈 수 있고 급이 조금씩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10에서 20밖에 차이 안 나면 생각해보세요. 20년 차 일했으면 내가 저 20년 차 된다 하더라도 연봉이 5천만 원 위로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좋은 곳을 이직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은 나이가 중요해요. 나이란 타이밍 놓치게 되면 나중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생각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4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